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 목적,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그리고 공인중개사 제도, 교육제도 해서 4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이거 합격자 발표를 했죠. 31일 날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합격 인원은 지금 작년보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27,916명, 31.59% 합격했습니다. 응시자 대비.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요. 작년에는 26,000명 합격을 했죠. 작년보다는 조금 더 합격자가 많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신청을 했는데 이신청은 3문제가 인용됐습니다. 총 76문제가 이신청은 뭐 200문제 다 됐고요. 그 중에서 의견 79문제를 심사 대상에 올렸고요. 200문제 중에서 그 중에서 76문제를 불수용하고 3문제 학개론에서 모두 정답 하나, 민법에서 복수 정답 하나, 그리고 공시법에서 모두 정답 하나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우리 기본서 56페이지. 지난주에 한 게 시험에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그리고 공인중개사 제도, 교육제도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이제 이번부터, 오늘부터가 사실상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등록인데요. 55페이지, 56페이지에 있는데 등록. 등록이라는 것은 오를 등자, 기록할 녹자입니다. 기록을 올리는 것을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등록대장에다가 이 사람 중개업 할 사람이다 이렇게 올리는 것을 등록이라고 하죠. 등록은 옛날에 처음에 신고제였습니다. 1961년도 신고제였다가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어서 허가제를 운영하다가 1999년 7월 1일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지금 모든 전문자격사들, 변호사, 변리사, 한의사, 의사, 약사 모두 등록제입니다. 등록제와 허가제 차이점, 허가는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데 등록은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하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신고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신고도 반드시 수리해야 되는 점은 등록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신고는 적법 요건만 갖추면 되는데 등록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차이점이. 그래서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취득하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개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은 효력 요건이 아니라 적법 요건이다.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거래계약은 유효합니다. 단지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 청구권, 중개보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물적 행위가 아니라 대인적, 사람을 보고 한 행위입니다. 대물적 행위가 아니라 등록은 사람을 보고 등록을 해준 것이라고요.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사람 보고 허가해 준 게 아니죠. 예, 대물적 허가입니다. 그래서 건축주 변경 신고하고 계속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우리 개업공개사가 사망하면 그 사람에게 등록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사망하고 없는데 다른 사람이 중개업을 하면 그건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겠습니다. 자,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다. 즉 등록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도 기속행위입니다.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다. 자, 그러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게 33회 때도 시험에 출제됐는데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이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도 등록 못한다. 즉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할 수 없다.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개업을 해야 됩니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한다는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불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도 자격만 취득했다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이때 시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경우 시장이고요. 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원시 영통구라면 수원시장이 아니라 영통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구가 있으면 구청장, 구가 없으면 시장. 그리고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은 시, 도지사한테 자격증은 받죠. 그런데 등록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합니다. 자, 57페이지 등록 절차입니다. 기본서 57페이지. 등록하려면 먼저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는 공인중개사법상 개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이어야 하고요. 무허가 건물,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교육이라고도 합니다. 흔히 미리 교육을 받고 등록을 신청합니다. 어디다가? 등록관청에다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 신청하면 등록관청은 7일 이내 등록 처분 통지를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으로 서면 통지를 하고요. 그러면 통지받고 곧바로 업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고 업무를 개시해야 되는데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속행위라고 했는데요. 무조건 등록해 주는 게 아니라 기준이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되겠죠? 기준에 맞으면 자격증이 있으면 등록을 해줍니다. 무조건 기속행위니까. 만약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면 반려하겠죠. 그 다음에 인장등록도 하는데 인장등록이라는 건 오늘 나옵니다만은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이 도장을 앞으로 찍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등록이라고 하는데 인장등록은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에 해도 되는데 업무 개시 전이지만 사실상 이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므로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한다,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한다 라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등록증 교부 전이라도 업무 개시 전이지 업무 개시 후는 아니죠. 그래서 시험에는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 아닙니다. 자, 등록 절차입니다. 등록 절차라는 것은 자격증 취득해서 개업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등록을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자, 등록 신청 서류입니다.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수료증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여권용 사진 한 매입니다. 옛날에 반명함판 사진이었는데 지금 여권용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되고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사무소는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근데 외국인은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스스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인데 요건 외국 법인만 해당됩니다.
외국 법인의 경우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정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건축물 대장이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고요. 건축물 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가 관리하는 대장이니까 직접 확인 가능하고요. 자격증 사본은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진위 확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시도지사에게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등록 처분 통지 7일 이내였습니다. 매수 신청 내린 등록은 14일 이내입니다. 자, 등록 기준이 중요한데요. 별표하시고요. 등록 기준. 기본서 59페이지 맨 밑에서 5번 제출해 있는데요. 법인의 등록 기준 중요합니다. 다만 법인 중에서 특수법인이라고 하면 특별법,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특수법인입니다. 이런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책임자 요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법인은 자격증 없어도 됩니다.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특별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특수법인도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법에 등록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하고 나머지 지역농협 등은 그 특별법에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등록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법상 회사, 우리 기본서 59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양가로 1번에 있죠?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 제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X입니다. 중개업 외에도 6가지는 겸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줄여서 중개사라고 했습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요건 시험에 나올 확률 95% 이상입니다.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책임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자격증 없는 임원도 교육받아야 됩니다.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 설치하는 경우만 책임자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건축물 내장에 기재된 사무소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 확보 증명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 자기 건물이면 건축물 내장, 나무 건물이면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이런 게 있으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개시 등인데요. 업무 개시는 하려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고 했죠.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는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라고 했습니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내는 건데요. 수수료, 응시 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 조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는 시군구 조례입니다. 시군구 조례. 다만 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 내는데 처음에 여러분들 합격해서 자격증 줄 때는 공짜로 자격증 줍니다. 교부는 X, 이 말은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만약 시험을 위탁을 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금 위탁되어 있죠?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면 되겠습니다. 특히 자격증을 처음 교부할 때는 공짜로 자격증 준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게 6가지가 있습니다. 등록증 교부는 통보를 합니다. 그러나 등록증 재교부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사무소 이전신고, 휴폐업, 재개 변경신고,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사항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그러나 자격취소, 자격정지는 X 통보하지 않습니다. 왜? 등록관청이 통보하는데 자격취소, 자격정지는 등록관청이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자격 취소됐는지 자격 정지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페이지 우리 기본서 69페이지 등록의 실효가 효력 상실이죠. 등록 규정 위반인데요.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예, 무등록 중개업은 등록 효력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죠. 등록 효력 상실이 개인 사망, 법인 해산되면 등록 효력은 상실됩니다. 왜냐하면 일신 전속적이므로 대인적 등록이라고 했죠. 사람을 보고 등록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으면 등록의 효력도 상실됩니다. 개인 사망이나 법인 해산이 같은 의미죠. 회사 없어지는 건 해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 폐업 신고 이 세 개가 등록의 효력 소멸입니다. 이렇게 등록 효력 소멸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후발적 무등록이고요. 그 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이게 원초적 무등록입니다. 원초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이든 후발적 무등록이든 무등록 중개업자 처벌 규정은 똑같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도 거래 계약은 유효합니다.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 보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 무등록 업자는 보수를 못 받습니다. 업자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 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업으로 한 게 아니라면 받아도 되고요. 업자라는 거는 간판 달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업자죠. 계속 반복하거나 하면 무등록 업자는 보수받을 수 없고 지급을 하는 사람은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 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 X 아니다 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무사무소에 자격증 걸고 한다고 해요. 현업에서 자격증 걸고 하는데 빌려준 건 아니고 걸고 직접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도장 찍고 사인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양도대회 아니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돈 된 사람이 자격증 있는 사람 나가려고 하니까 도장 나놓고 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 폐업 신고하고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근데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았는데 그분은 이게 폐업한 줄도 몰랐어요. 그렇다면 이 자격증 말도 안 하고 빼버리고 폐업 신고한 사람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럼 처벌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받지 않는다. 왜? 도장 나놓고 나가라 이 말은 자격증 있는 사람 없을 때 돈 된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가 도장 찍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책사유가 돈을 투자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자격증 임의로 뺐다 하더라도 자격증 있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흔히 현업에서 동업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해요. 돈 되는 사람 따로, 자격증 되는 사람 따로 해가지고
동업을 형태로 하는데 이런 경우 이 업무 방해죄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은 그냥 말 안 하고 자격증 빼버려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같이 하는 사람이 자꾸 탈법 행위를 조장하고 도장 나놓고 가라. 없을 때 내가 찍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무등록 중개업자는 3.3이 3년 이하 일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우리나라 이 파파라치제도 포상금 주는 게 수백 가지가 넘죠. 근데 포상금 우리 중개 실무의 시험에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33회 한 문제 나오고요. 32회 때는 두 문제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이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자, 비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겁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이중직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둘 다 절대적 취소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하면 절대적 취소인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하면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또 이중소속하면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하고 이중등록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이중등록은 등록은 민원인이 등록 신청한다고 무조건 등록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심사해가지고 이중등록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중등록은 없다고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중사무소는 몰래 사무소 하나 더 차리면 이게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중개사무소가 1층에 있는데 3층에 하나 더 얻는 것도 이중사무소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유권 해석입니다. 유권 해석. 직통계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건 이중사무소다. 만약에 우리 스타벅스 이런 것처럼 1층에서 그 1층 계단을 통해서만 2층 올라갈 수 있다면 그건 이중사무소가 아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무소 2개 차리는 거는 등록관청한테 말 안 하고 임의로 차릴 수도 있어요. 이중사무소는 제가 있는 걸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업에. 어떻게 이중사무소가 있는지 이중등록은 못 봤고요. 한 번도. 이중사무소를 봤는데 제가 부부가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먼저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 뒤에 자격증을 3년 뒤에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자꾸 사무소에 나와가지고 부인이 손님한테 접대하고 있는데 남편이 집구석에서는 잘하지도 않는데 남은 남자한테는 왜 이렇게 잘하냐 자꾸 이런 식으로 업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보고 오지 말라 해가지고 다른 데 사무소 하나 얻어준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냥 고스톱이나 치고 놀아라고. 그래서 근데 그 간판에 보니까 임대문이 오피스텔 1층에 사무소를 얻어주는데 임대문이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어놨더라고요. 손님 오면 자기 부인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는 등록도 안 해놓고 등록 안 해놨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중사무소라고 봐야 되겠죠? 임대문이 이렇게 써붙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사무소 하는 거는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이중등록은 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보통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가면 파라솔, 천막 이런 거 설치해놨죠? 뭐 요즘도 설치해놨더라고요. 다른 점은 옛날에는 그 파라솔 설치해놓고 거기다가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요즘은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게 그냥 파라솔만 설치를 해놨어요. 왜 그 설치했냐 하면은 제가 현업을 해보니까 그 업무 대행사에서 와가지고 파라솔 천막을 설치한 중개업소에만 MGM 주겠다 이렇게 한 건 소개하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걸 주는 걸 MGM이라고 하죠. MGM. Members get members. 사람 데리고 오면 돈 주는 게 뭐 흔히 MGM이라고 합니다. 또 R이라고 하죠. R 리베이터 해가지고. 그래서 임시중개시설물도 현실적으로는 많이 설치하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게 아예 파라솔만 설치해놓고 이름은 안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 그 파라솔 밑에서 중개행위를 하다 적발되어도 이거 내가 설치한 거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는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도 기소를 했지만 결국 내가 설치 안 했다 했는데 그 검사가 거기서 중개행위를 한 사람이 설치했다는 걸 입증 못 해가지고 처벌 안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법원에서 처벌을 안 받았다면, 무죄를 받았다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죠. 증거가 불충분해서 처벌하지 않을 뿐이지 절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건 아닙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입니다. 이중계약서.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할 수 있는데요.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지금도 사실은 많이 적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적고 있냐면 분양권을 많이 적고 있습니다. 분양권. 분양권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70%고요. 2년 안에 팔면 60%입니다. 여기다가 지방소득세 10%를 더 내면은 77% 내야 되고요. 요건 66%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프리미엄이 1억 붙었다 하더라도 7,700만 원 세금 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보니까 지금 중개업소에 알아보니까 손피라고 많이 하더라고. 손피. 손피가 뭡니까? 손에 쥐는 프리미엄입니다. 원래 1억 프리미엄 받아봐야 세금 7,700 내고 나면 2,30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내 손에 1억을 쥐어달라, 이게 손피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이야기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게 불법 아닙니다. 유효합니다. 다만 그 세금 내주는 만큼 또 소득이 더 늘어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한번 세금을 내기는 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분양권의 경우는 사실 다운계약서를 많이 적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보통 보면 뭐 마이너스 피 내지는 아니면 프리미엄이 하나도 안 붙은 걸로, 지금 수도권에서도 뭐 예를 들면 경기도 광주나 이천 이런 곳은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요즘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다 해제돼 가지고. 네, 그래서 6개월 돼서 전매하면 세금을 77%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운계약서를 적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보통 그 다운계약서 적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중개업소 매물에 보면 별도 비용 있음 이렇게 많이 적어놨어요. 별도 비용 있음. 별도 비용 있음, 이 말은 뭐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줘야 되고 이런 거겠죠. 아니면 손에 쥐는 피를 따로 줘야 된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대출 이자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보통 보면 매물에다가 별도 비용 있음 이렇게 적어놨어요. 프리미엄은 없는 것처럼 해놨지만 실제로는 거의 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거짓계약서 다 같은 말입니다. 둘 이상의 계약서 같은 말이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취소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직업, 겸업인데요. 개인은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이중직업을 가져도 됩니다. 만약 예를 들면 제가 학원 강사하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도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제가 개업공개사하고 제가 강의하고 있는 사이에 계약이 들어와서 다른 직원들이 계속 계약서를 적으면 그건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에 해당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그 시험하고 현실하고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시험 공부니까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직업은 가져도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국토부에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저는 대학생인데 아버지가 자격증을 따라고 해서 자격증은 취득했는데 아버지한테 사무소 맡겨놓고 학교 계속 다녀도 됩니까? 이렇게 국토부에 전자민원을 제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답변, 이중직업을 가지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나 다만 개업공개사가 직접 중개업무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되면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에 해당되어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아버지한테도 자격증 빌려주면 안 되겠네요? 하던데요. 시험에 나오면 안 됩니다. 아버지든 형제간이든 빌려주는 것은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 이중직업 개인은 가능한데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이중직업을 가지게 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안 하면 의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뒤에 가면 나옵니다. 개인은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얼마든지 겸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었는데요. 개설 등록 절차라는 것은 자격을 취득해서부터 업무 개시할 때까지 절차입니다. 자격 취득해서부터 업무 개시할 때까지 절차, 즉 개업 절차가 되겠죠. 개업 절차. 먼저 어떻게 해야 돼? 개업하려면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개업하려면 가장 먼저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나 법인 아니면 등록 안 됩니다. 소속공개사도 안 된다고 했죠? 만약 소속공개사라면 취직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두고 나서 뭘 해야 됩니까? 실무교육 받고 사무소 확보한 후 등록관청, 즉 시군구에 등록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절차를 여기 앞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요 절차입니다. 지금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등록 기준을 심사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가 개업을 해보니까 등록 신청을 하니까 5일 이 정도 되니까 서면으로 편지가 오더라고요. 통지서가. 제가 옛날에 이중 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고 이중 등록을 한번 신청을 해봤어요. 옛날에 이 LH가 강남구청, 강남에 LH가 있었죠. 지금 분당에 있다, 지금 진주에 있는데. 그래서, LH에 왔다가 한번 그 강남구청에 이중 등록을 신청을 해봤는데요. 신청을 하니까 통지서가 왔는데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만약 이중 등록이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 취소해야 되죠? 근데 열어보니까 등록 반려 통지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한은 이미 등록되어 있으므로 다시 등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놓고 한 번만 더 그딴 짓 하면 처벌받는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중 등록은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록증을 받아야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데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은 7일 이내 교부가 아니라 지체 없이 교부입니다. 지체 없이 교부. 그리고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하면서 해도 되고요.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되는데 인장 등록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는데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사실상은 등록증 교부 전. 그래서 시험에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도 된다, 보정 설정해도 된다 하면 X입니다. 그냥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 인장 등록해야 된다는 틀린 말 아닙니다. 왜? 등록증 교부 전에 이때 하지만 이때 하더라도 업무 개시 후가 아니라 업무 개시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 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